다음 기술 소개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기술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이라면은 이번 기술은 메타버스 관련된 영상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도영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도형입니다. 메타버스 및 XR 지원 실사 기반 입체 영상 콘텐츠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에 있는 입체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가 바뀌게 되면 콘텐츠가 바뀌고요. 콘텐츠가 바뀌면 산업이 바뀝니다. 근데 산업이 바뀌기 위해서는 또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죠.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필름 카메라로 찍다가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을 때, 디바이스가 바뀌었을 때 콘텐츠가 일반 인화 사진에서 아날로그 사진에서 디지털로 갔을 때 많은 조단위 회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뭐 유튜브라든가 플리커라든가 피카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탄생을 했고, 그다음에 코닥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저물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깝게 우리는 현상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요. 반면에 CD 판매가 늘어나게 됐고 USB 저장 매체가 늘어나게 됐고 산업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바뀌면서 콘텐츠가 바뀌었더니 산업이 바뀌었는데 그런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들이 필요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처리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또 반면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개념이 바뀌면 또 산업이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으면 필름으로 찍는 거야. 그리고 현상을 해야 돼. 그리고 사진첩에 하나하나 준비를 넣어놓고 보관을 해야 돼라는 개념이 그냥 찍어서 매체에 저장해놓고 검색해서 바로 보는 걸로 바뀌면서 또 산업이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플래노틱 입체 영상 기술은요, 기존에 사진을 찍을 때는 초점을 맞추고 구도를 잡고 사진을 찍는 거야 라는 개념을 바꾸는 입체 영상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먼저 찍고 초점이라든가 시점을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부채춤 영상은요, 작년에 EBS에서 스튜디오에서 국립국악원 선생님들을 모시고 찍은 영상이 됐는데 카메라 웍에 의해서 크레인이라든가 혹은 ING 카메라를 들고서 시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고 촬영한 다음에 컴퓨터 연산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유롭게 카메라를 워킹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어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 감독님이 뛰어다니실 필요도 없고요. 또 원하는 동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촬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초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예전에 해상도가 낮을 때는 몰랐지만 FHD, 4K, 8K 이렇게 올라갈수록 사실 초점도 문제가 되거든요. 배우를 잡았는데 얼굴 전체에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코에만 맞는다든가 혹은 뭐 뺨에만 맞는다든가 이러면 다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플래노틱 기술은 포커스도 초점도 찍고 나서 바꿀 수 있고 구도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혹은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촬영적인 문제 부분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입체 영상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입체 영상 기술 좋은데 요즘 많이들 사용되고 있는 볼륨메트릭 스튜디오에 비해서는 뭐가 좋은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메트릭 방법을 이용해서 요즘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볼륨메트릭 방법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됐고 안정화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변수가 많이 없다는 건 굉장히 장점인데요. 그 볼륨메트릭 방법을 가지고서는 사실 저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배우분을 모두 다 별도로 획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동선을 합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볼륨메트릭 방법은 그 다음에 배경을 따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따로 찍거나 CG로 만들어서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광원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요. 저런 매달려 있는 등이라거나 혹은 바닥에 반사되는 조명 효과 같은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복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볼륨메트릭 방법이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플래노틱이 잘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즉, 이 기술은 현재 매우 안정화된 기술이 가지는 안정성 다음에 서서히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부터 메타버스 및 XR 지원 실사 기반 입체 영상 콘텐츠 기술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스는 LG 전시공간 앞쪽에 A11에 위치해 있고요.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부터 플랜옵틱 기반의 입체 영상 기술을 연구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저희가 플랜옵틱과 RGB 뎁스에 대한 저작 기술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핸드폰에 구조광 센서가 들어갔었습니다. 구글에서 탱고라고 나왔었고요. 지금은 이제 가지고 계신 폰에 안면 인식을 하는 쪽에 모두 다 들어가 있어서 일반화됐지만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디바이스 혹은 개념을 바꾸는 단계였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디바이스로 들어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앱을 보셔도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1위부터 100위까지 중에 50개 이상이 절반 이상이 정지영상, 동영상 편집 저작 앱입니다. 그러면 센서가 바뀌었으니 디바이스가 바뀌었으니 혹은 사진은 2D로 찍는 거야 라는 관념이 바뀌어서 사진은 3D로 찍는 거야 라고 하는 관념이 바뀌었다라면 저작 플랫폼이 서로 필요하겠네, 산업이 바뀌겠네 라는 맥락에서 2013년도부터 저희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RGB 뎁스와 플랜옵틱을 연구를 했고요. 2016년도부터는 어느 기술이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을 것인가 해서 저희는 이제 구조광보다는 플랜옵틱이라고 방향이 잡혔다라고 봤었고요. 그래서 그 2016년도부터 정령 플랜옵틱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비정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 기술을 메타버스에 접목한 과제를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해서는요. 획득해서 생성하고 저작하고 비선형 편집을 하고 가시화하는 단계의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획득부터 가시화에 이르는 콘텐츠 창작 파이프라는 이런 기술들을 다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술이 가지는 장점은 3D 디자이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컨퍼런스를 갔더니 거기서 말씀 주신 어떤 그 PD 분께서 말씀 주신 것이 이 3D가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레거시 미디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레거시 미디어와 동일한 콘텐츠 창작의 단계를 따르고 싶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되면 입체 영상이지만 2D 영상과 동일한 콘텐츠 창작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자동화된 입체 영상을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어떤 입체 영상 디스플레이요, 3D TV건, 무광경 입체 영상 디스플레이건, VR HMD건, AR 글래스건 어떤 거든 상관없이 프로그램만 실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비선형 편집도 저희가 만든 누크 플러그인 사용하시거나 혹은 아도비 프리미어 같은 걸 쓰시게 되면 동일하게 저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의 검증을 위해서요.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거나 EBS에 가서 국립국악원 선생님들 혹은 무용문화재 선생님들 모시고서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검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동아시아 쪽에 그 문화국들하고 협력을 해서 또 해외 콘텐츠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획득하고 검증할 예정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획득부터 가시화에 이르는 기술을 다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 영상의 랩처를 만들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카메라를 써야 되는데요. 이거는 FHD 25대 5x5로 획득을 하는 초당 30프레임/섹으로 획득하는 카메라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10대만 달려있긴 한데요. 최근에 만들어진 4K 16대 기반의 비정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큘러가 있다거나 텍스처가 복잡하다거나 주인공이 있는 곳은 영상을 좀 많이 획득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은 등섬성 데이터를 획득해서 입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카메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카메라 고정시켜서 찍어놓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연산을 해서 카메라 위치를 바꾸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체 영상 디스플레이, AR 글래스, VR HMD 이런 거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고요. 2D 모니터 같은 경우는 키보드 마우스를 가지고서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세팅 같은 경우는 TV 영화를 기준으로 한 윈도우즈 6자유도를 지원하거나 혹은 세팅에 따라서 밖에서 안을 보는 아웃인, 인아웃도 모두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요. 서로 다른 사진 이미지 2장만 가지고 초점과 시점을 바꾸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 메타버스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타버스 공간은 보통 3D로 만드시기 때문에 입체거든요. 근데 영상을 올리면 2D이기 때문에 되게 평면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공간에서 보든 영상은
똑같은 영상을 보게 되고요. 깊이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플레이옵틱 영상을 메타버스에 올리게 되면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 가면 뒤에 계신 분이 가려져 보이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가려졌던 분이 나타나서 다시 보이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앉은 좌석에 따라서 보는 영상이 다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입체 영상 디스플레이나 혹은 VR, HMD를 쓰시게 되면 공간도 입체고 보시는 컨텐츠도 입체가 되게 됩니다. 즉 공간과 콘텐츠가 따로 놀지 않고요. 하나로 그 공간에 통합돼서 입체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기술은 기존 과제에서 개발한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좀 더 잘 적용하고 잘 나타내기 위한 표현하기 위한 기술을 올해부터 신규 과제에서 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 분야는 다양하겠습니다. 예전에 3D 기술이 처음 들어왔을 때 모션 캡처 스튜디오가 되게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사업하시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 기술을 가지시고 가셔서 어떤 솔루션화해서 모션 캡처 스튜디오처럼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션 캡처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면서 모션 캡처를 하셔서 데이터를 콘텐츠를 제공하시는 유의 비즈니스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셀럽이라거나 모터쇼, 패션쇼 뭐 이런 것들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하시는 비즈니스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이든 입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사람도 가능하고 객체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볼륨메트릭이 하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면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다든가 찐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난다든가 이런 것들의 표현이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광고에도 많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드라마, 교육 콘텐츠 등등에 다 적용 가능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무안경 입체 영상 디스플레이라든가 VR 신드 외에도 사진으로 프린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교육 쪽이랑 연계하는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은 각각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신 것에 대해서 맞춤으로 저희가 기술 이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 부스 앞에 전시공간 앞에 A11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시면 저희가 무안경 입체 영상 디스플레이 3대를 배치해 뒀습니다. 가까이서 보셔야 입체로 좀 더 잘 느껴질 수가 있고요. 일단 크게 기술 이전은 영상을 시점을 생성하는 그러니까 이미 입체 영상 디스플레이라든가 VR HMD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획득하고 생성하는 쪽 키워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쪽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 컨피규레이션이 고정되어 있는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이 또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저희가 또 이게 되게 시스템이 무겁거든요. 플래닛옵틱의 다 장점만 있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래닛옵틱의 단점은 데이터가 좀 많고 컴퓨팅 파워가 많이 요구합니다. 연구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데이터 조금 써서 좋은 결과를 내보자. 가급적 좋은 결과를 내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향은 그냥 데이터 컴퓨팅 파워 다 때려박아서 현재 기술로 뽑아낼 수 있는 제일 좋은 영상을 만들자라는 트랙이 있는데 저희 플래닛옵틱 기술은 후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일반 사용자들이 쓰기보다는 전문 콘텐츠 창작 집단에게 더 적합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원래 단계상 군사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사용되다가 그다음에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익숙해지면 일반 사용자한테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군사 시설이라든가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유성이라도 사용되다가 그다음에 방송국 가서 1억짜리 카메라, 3억짜리 카메라 있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50만 원 이하로 떨어져서 디카로 들어왔고 또 시간이 흘러서 핸드폰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장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요. 일반 사용자 쪽으로 들어올 시점은 아직 아니고 전문 콘텐츠 창작 기업 쪽으로 들어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김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소개 감사드립니다.